알칼리 골재 반응의 조기 판정 시험법. 알칼리 골재 반응은 시멘트의 알칼리 성분과 골재 중 함유된 반응성 광물이 반응을 일으켜서 콘크리트에 팽창성 균열을 발생시키고 내구 성능을 저하시키는 현상이라고 했고, 품질 관리를 위한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법에는 반응성 광물의 종류와 함유량을 구하는 광물학적 방법, 골재 중 함유되어 있는 반응성 실리카를 수산화 나트륨 용액과 반응시켜보는 화학적 방법, 시멘트 중 알칼리와 반응성 실리카를 반응시켜보는 모르타르 바 방법이 있다고 했지. 오늘은 이 중 실질적인 알칼리 골재 반응의 조기 판정 시험법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학적 방법과 모르타르 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각 시험 방법 설명에 앞서 알칼리 골재 반응 판정을 할 때는 먼저 골재 알칼리 반응 시험인 화학법을 먼저 실시하여 화학법의 시험 결과가 유해 또는 잠재적 유해로 판정이 되면 다시 모르타르 바법으로 시험하여 최종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순서라고 하니 참고해두자. 이제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인 화학법에 대해 알아보자. 화학법은 시험 시 반응에 대한 판정 결과가 수일 내에 얻어지는 시험법이므로 단기간에 골재의 반응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다고 해. 화학법의 시험 절차는 먼저 대상 시료 골재를 0.15에서 0.3mm 크기로 분쇄하고, 분쇄한 골재를 1%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넣고 80도씨에서 24시간 동안 반응시켜야 해. 24시간이 지나면 반응시킨 용액을 여과지에서 여과하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가한 후 0.05 노르말 염산으로 페놀프탈레인 종말점까지 적정함으로 사용된 염산의 양을 통해 알칼리 농도의 감소량을 계산해야 하지. 또 여과 용액 중 실리카 양은 질량법, 분광, 광도법으로 측정하여 실리카 용출량을 알아낸 뒤 시험에서 얻은 결과와 다음에 그래프를 활용하여 유해, 잠재적 유해, 무해의 3단계로 골재의 안정성을 평가해야 하지. 이 시험 결과 유해나 잠재적 유해로 결과가 나온 경우 추가 확인 시험으로 모르타르 바법을 실시하여 안정성을 재확인해야 하는데, 이제 그 모르타르 바법에 대해 알아보자. 시멘트와 골재를 배합하여 모르타르 바를 만들어 실질적인 알칼리 골재 반응을 확인하는 시험인 모르타르 바법은 먼저 골재 규격을 5mm 이하로 파쇄하고 그 골재를 알칼리 함유량이 0.6%에 해당하는 시멘트와 혼합하고 시멘트 대 장골재 중량비가 1대 2.25가 되도록 배합을 실시하여 배합된 모르타르로 가로 세로 2.54cm, 길이 25.4cm인 모르타르 바를 제작해야 해. 그렇게 제작된 모르타르 바를 38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이면서 상대 습도 95%인 밀폐된 공간에 보존해서 겔의 팽창에 따른 모르타르 바의 팽창을 관찰해야 하는데, 재령 3개월일 때 모르타르 바의 팽창이 0.05% 이상이거나 재령 6개월일 때 모르타르 바의 팽창이 0.1% 이상이었을 때 사용된 골재는 유해한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된다고 해. 이렇게 화학법과 모르타르 바합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알칼리 골재 반응의 조기 판정을 실시하지. 마지막 보너스로 알칼리 골재 반응의 방지 대책에 대해 복습해보자면, 반응성 골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 레미콘 공장의 검수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앞서 배운 화학법 또는 모르타르 바합법의 결과로 무해하다고 확인된 골재나 강자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저알칼리형 시멘트를 사용하면 방지 효과가 있으며 저열 시멘트를 사용해도 방지 효과가 있다고 해. 또 콘크리트의 알칼리 총량을 규제하는 방법도 있고, 기본적으로 알칼리 골재 반응은 알칼리 규산염 겔이 물을 흡수해서 팽창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수분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방수성 마감 처리를 하거나 물 결합제비와 단위 수량을 적게 하고 다짐을 밀실하게 하여 수밀성을 크게 하는 것도 알칼리 골재 반응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해. 또 고로슬래그 시멘트
플라이애쉬 시멘트 등의 혼합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도 알칼리 골재 반응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기억해두자. 그럼 오늘은 이만.